자, 진수현님, 네. 지금 뭐 이게 방송사법 통과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는 그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뭐 주말에도 계속 필리버스터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제가 오늘이 7월 29일이니까 5월 29일 22대 국회 개원한 지 딱 2달 되는 날인데 지난 2개월간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180석 정도 되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, 또 여당은 이제 본회의 열리면 퇴장하고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거치는데 또 무산이 되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2달 동안 계속 보고 계신데 이 2달이 앞으로 22대 국회 4년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참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지금 10시간 동안 계속된 필리버스터 이게 물론 미국 의회에서 소수당의 이제 그 소수 의사를 좀 전달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뭔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거나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사를 지연하고 그 문제가 되는 법안을 회기 내에 통과 못 시키도록 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 그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의미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썩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고요. 어제 김용태 의원이 13시간으로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기록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요. 뭔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뭔가 이 그 절박함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 국민들께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이 미국식 필리버스터를 잘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은 왜 저러고 있나 굉장히 의아하실 텐데 뭐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. 제가 필리버스터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인상 깊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긴 시간은 아니었고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지만 2시간은 넘겼죠. 2시간 넘기면서까지 원고 없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신 그것도 그 법안과 관련된 그 소신을 잔잔하게 피력을 하는 거 보고 그거는 굉장히 인상에 좋게 남아 있습니다. 네. 최영천 본장님, 결국은 이게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삿대질하면서 서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이 필리버스터까지 온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법과 제도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미니멈으로 봐야 되거든요. 최소한을 법과 제도로 뭐 살인하지 마라,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법과 제도로 하는 건데 실은 뭐랄까 작심하고 뭔가 뭔가 이렇게 이 정신을 위배하기로 작심을 하면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럴까요? 그래서 실은 이 필리버스터나 국회 선진화법의 이제 일환이었던 건데 국회 선진화법은 그 이전까지는 과반인 경우가 좀 과도하게 이제 힘을 많이 행사하니까 당시에 17대 국회의 4대 개혁 입법이 대표적이었었죠.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이랑 당시에 외신으로도 보도되면서 한국의 국회를 약간 당시 했던 표현이 동물국회라는 표현이었어요. 회의장을 점거해버리고 뭐 자물쇠 채워버리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리고 회의장 뭐 이렇게 뜯어내려고 막 핫서고 그래서 당시에 17대 18대 그걸 겪으면서 18대 때 만들어졌던 게 국회 선진화법이었고 그때 핵심 문적인 문제의식은 5분의 3 60%를 넘는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을 좀 발휘할 수 있지만 그리고 대신 소수 의견을 좀 배려해가지고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든 거였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진수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60%를 넘어버려가지고 5분의 3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권도 생겨버린 거죠.
아니면 이제 또 이분들이 만들었던 문제의식은 무한정으로 다 보장해 줄 수는 없거든요. 소수 의견을. 소수 의견이 뭐 10%, 20%, 30%인데 다 보장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이제 필리버스터나 국회 선진화법에 담겨 있던 문제의식은 좀 뭔가 신중하게 판단하라.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의하라. 그리고 소수 의견의 목소리를 좀 최대한 보장하라. 그런 거를 제도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강행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면 또 그대로 또 부결되고 이거를 그리고 심지어는 유사한 법을 계속 이렇게 변형해서 계속 발의하고 있거든요.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지금 뭐랄까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국회를 마무리할 때 최악의 국회였다 그러는데 22대 국회가 아마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지 않을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방송 관련돼서도 이제 절충점인 제도를 찾기보다는 힘 대 힘으로 좀 대결하는.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목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을 최다로 행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. 예. 대통령은 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하셔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면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지금 이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용태 적어도 박선원보다 길게 해야 한다. 기어코 해내서 국민의힘 자존심 세웠네. 뭐 칭찬인지 비판인지 또 패러디 같기도 하고요. 자, 박선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시켜라. 아마 그 욕설 관련 부분 같습니다. 개원식도 안 했는데 필리버스터도 하고 청문회도 한다. 물음표. 다 퇴장할 거면 필리버스터는 왜 안 오? 절박함이 없습니다. 이런 의견 주셨고 추미애 나경원 이 쟁쟁한 중진들 다 필리버스터 했는데 하나도 화제가 안 된다니 놀랍다. 이런 의견 있고요. 이렇게 토론한다고 결과는 뻔하다. 그냥 강제 종료. 자, 신인규 대표 어떻게 보세요? 필리버스터 좀 지켜봤나요? 그러니까 이게 참 필리버스터가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이유는 정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그 필리버스터의 제도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뭐 김용태 의원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이게 뭐 올림픽 기간이니까 뭐 기록갱신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그 윤희숙 의원이 12시간을 했으면 뭐하고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하면 뭐합니까?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정치가 사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전 핵심이라고 보고요. 이 방송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역풍이 불어야 정상이거든요. 예. 민주당 비판받을 점이 많지 않습니까? 과거 자신들이 권력 있을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밀어붙이니까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비판이 통하질 않아요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이라고 하는 방송장악의 노골적인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여도 그렇지 민주당이 잘못은 했지만 뭐 저 방법밖에 없겠네라고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해를 하고 있는 이 비정상성. 그렇다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저는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.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 헌법 21조에 나오는 언론 출판의 자유 기본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인데 제가 이해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권력자가 언론을 주무를 자유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언론을 소비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언론인들의 저는 언론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방송 편성의 독립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일선 기자들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언론사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전 가장 국민을 위한 언론의 형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송에 대한 논의 구조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냥 무익한 싸움만 반복하고 있다. 전 그렇게 봅니다. 김대중의 319번 필리버스터 그 시절 정치가 훨씬 나았다. 그때가 64년이던데 근 반세기 오히려 국회는 퇴보하고 있다. 이런 댓글 있고요. 멀리 갈 것도 없다. 테러 방지법 시절 필리버스터는 그래도 봐줄만 했다. 김두수 단장님. 예, 왜 한국 정치는 계속 뒷걸음질할까요? 이게 지금 한국 정치 현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. 문제는 이제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의원으로 그 연설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박정희 정부가 국회 운영 규칙을 바꿔가지고 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했죠.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게 바뀐 건데 그래도 이 제도가 부활한 거죠 일종의 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
그러니까 자동 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폐기되면 다음 회기 첫 그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러니까 제도를 좀 더 바꿔 놨죠. 어쨌든 운영 가능하게. 그럼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수기 민주주의를 하라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극단적 대결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당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문제고요. 이 방송 3법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준석 개혁신당 그 대표가 이 연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. 한국 정치가 언론인들을 믿고 그 언론인들이 자체 내부에서 예를 들면 주요 직책에 대한 임명 동의권 같은 걸 해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어떤 특정 노조, 특정 세력이 방송이나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. 그래서 그걸 믿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두자.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타협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여당이 일거에 타협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, 이건 잘못됐다. 이 지적을 하더군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에서 타협과 정말 수기가 필요한 이 방송에 관련된,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이게 1조지 않습니까? 표현의 자유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제도가. 그만큼 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제대로 이것을 관철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힘으로 대결하고, 특히 대통령은 방통위를 계속 두 사람이나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강제 사퇴시키고 뭐 자의적 사퇴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이준석이라고 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또 올려서 1인 어떤 의결 체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야당은 또 탄핵 절차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 정치의 이제 끝판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제 이제 방송사법 이제 국회 문턱을 이제 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재표결을 거쳐서 아마도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이 이제 규탄대회를 열고 결국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움직임인데 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, 또 노란봉투법 또 처리한다고 합니다. 야당의 강행 처리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, 그리고 재표결.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표현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컵바퀴를 도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정치가 이 효능감이 이제 제로가 되고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댓글도 보면 10시간, 13시간 그렇게 열정을 필리버스터에 쏟을 거면 민생에 썼으면 좋겠다. 답답하다. 요새 뭐 팀원 위메프 사태도 있고 사실 뭐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챙겨야 될 게 많거든요. 정말 이게 의원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해법이 뭡니까? 이거 의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 신중하라, 정치적으로 결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있어 중요한 건 다 대화, 뭐 협상, 협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협상이라는 거는 또 상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어느 한 일방이 원하는 걸 100% 관철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뭔가 양쪽이 다 자기가 주장하는 걸 조금씩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힘 있는 두 양측이 있죠. 하나는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힘이 있고 지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, 그 양쪽이 뭔가 조금씩 자기 걸 내려놓는 그런 뭔가 그 한 걸음 그런 게 있어야만 이게 그 지점에서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고 협상을 가능하게 되는데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정치하는 분들한테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면 싸움밖에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하면 이게 뭐랄까 협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초심으로 들어가서 선거 때 대통령은 대선 때 자신에게 표를 준 그 국민들, 지금 국민들 다수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.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부동산 지금 다시 폭등하는 문제라든지 뭐 티몬이나 위메프 때문에 지금 당장 피해 생긴 분들이라든지 등등 자영업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
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막 힘자랑만 하는 야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나를 뽑아준 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국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지역구에서 자신들 뽑아준 그분들이 국민들이잖아요.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지 여야 간에 서로 그냥 뭐 밀리면 죽는다 식으로 사생결단하는 이런 정치보다는 한 번쯤 하늘 쳐다보고 국민을 한 번쯤 생각하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걸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뾰족한 수가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정말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자. 거기서 뭔가 해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동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견제하고 이런 발언을 많이 해오다 이제 당내 정치인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페이스북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는 그 여야를 모두 비판하는 글을 올렸잖아요. 패거리 지어서 진영으로 엇갈려서 서로 물어뜯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. 나라 꼴이 이상하게 간다. 그래서 나라 걱정을 또 크게 하고 있거든요. 최병천 원장님. 네.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그때 이슈에 참 이렇게 잘 올라타시는 것 같아요. 그 또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대표 후보 공격하다가 또 이번에 63%를 얻으니까 약간 또 대구 경북의 민심의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된 건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지금은 약간 작전상 후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.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시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 내에서나 또 진보 쪽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거든요.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나름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.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가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어떤 일관성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확인이 된다. 아내를 지극히 아끼고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2022년 그 연말에 발표하셨던 게 3대 개혁 입법이었어요. 노동, 연금, 교육 이 3대 개혁을 얘기했는데 지금 과연 이 21대 국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22대 국회도 그런데 발의하는 정부 발의 입법이 없어요.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뭐 진보 보수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를 계속 꾸준히 정부 발의 입법을 했어요. 뭐 서비스 관련된 규제 개혁법이라든가 등등.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니까 야당이 그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실은 서로 주고받기, 소위 빠터라 그러죠. 주고받기 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. 이런 건 우리가 정부 발의 입법도 오케이 해둘 테니까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도 좀 반영해줘라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추진하는 정부 발의 입법이 없으니까 타협할 것도 없는 거예요. 추진하는 정부 발의 입법이 있어야지 야당이 그걸 막 반대하다가도 야 우리 거 좀 넣어주면 우리가 또 동의해줄게. 이렇게 해서 뭐 주고받기라도 하는데 추진하는 입법이 없으니까 주고받기 할 것도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쟁적 이슈가 더 부각되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석인 건 명백하고 그런데 대통령 파워가 더 셀까 제1야당 대표가 파워가 더 셀까 하면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대통령 파워가 100배 정도는 더 세다고 봐야 되거든요.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추를 푸는 거를 누가 먼저 풀어야 되냐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및 여당이 먼저 푸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에서 우리 진수 의원님 등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보는 거를 4년 내내 이거를 또 보게 될 거다. 네.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께서 뭔가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의 좀 결단이 필요하다 네. 그런 말씀이시고 자 신은규 대표 근데 어쨌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도 경제 6단체에서는 이제 막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경제를 망치는 건지 좀 논란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
그러니까 저도 아까 우리 최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정치 중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좋은 결정을 하는 거, 그 나쁜 결정을 하는 거, 그리고 가장 최악이 결정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최악이거든요. 근데 지금 한국 정치는 결정 불능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정치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퇴보하면서 민생이나 국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. 제가 어제도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그 아프신 분들 표정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의정 갈등 때문에 의사들도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의 주체자들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리는,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정부가 시작한 일이니까 정부가 매듭이라도 져야 되는데 지금 매듭도 못 짓고 있는, 이건 하나의 예지만은 아프신 분들부터 이렇게 힘들기 시작하면은 그 가족들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처하신 분들 다 지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건다 그러면 그래도 힘 있는 야당에게 지금 국민들은 희망을 두고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데, 저는 그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싸움처럼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국민이 준 민의를 가지고 본인들 하고 싶은 거 25만 원 전 국민 보편 지원이나 이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또 국민들은 그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총선에 줬던 민의의 뜻은 그 큰 힘을 윤석열 정권을 오로지 견제하는 데에만 써야 된다. 그러니까 절제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은 좀 민주당도 또 역풍 분다라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김병수 단장님. 이게 우리 이제 한국 정치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121석, 그럼 121석만 가지면 예산안을 빼고 모든 법안을 1년 이상 지체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필리버스터 가능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151석, 그러면 이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. 근데 만약에 여당이 151석을 못 가질 경우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, 이제 180석, 이게 말하는 이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차도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발의하는데, 이게 이제 야당일 경우에 탄핵 빼고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200석이라고 하는 기준에 넘어가느냐 마느냐, 200석을 넘어가면 이제 야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데, 이 상황에서는 야권이 180석을 넘어가면서 200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? 대통령이 결단해야 됩니다.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과 행정부 수반의 지위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, 행정부 수반의 이치로서 의회와 대립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가 원수의 역할로서 통합하고 뭔가를 하려면 여기서는 일종의 대연정을 제안하든 아니면 정말 대타협을 제안해서,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러면 25만 원 지원법도 문제.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싶은 법하고 하면서, 예를 들면 노동개혁하고 노란봉투법이 어쨌든 타협 가능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, 그렇다고 노란봉투법이 요구하는 요소,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 원천과 하천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또 노동의 어떤 불합리성,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수정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의 빠른 자각, 이게 파국이 와야 자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